원전 지하수의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이 지난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월성 1, 2호기 폐수지 저장 탱크에서 균열과 방사능 누설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정기검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고 한수원도 누설과 균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발생한 30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금속노조는 조사 결과 현장 감독자도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다며 포스코와 노동부를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MBC는 지난달 월성원전 내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전 구조물엔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곳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100배나 높은 폐수지 저장 탱크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원전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이 잇따라 검출됐다는 MBC 보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시설이 손상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폐수지 저장도나 액체 폐기물 저장도에서 이게 흘러서 자연 배수로 지하수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희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MBC가 확보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3월 현재 월성 1호기 폐수지 저장 탱크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새고 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 표면에 바른 에폭시 라이너의 기능이 떨어져 바닥과 벽체에서 누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지 내 지하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서둘러 보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9월 월성 2호기에 대한 보고서. 2호기의 폐수지 저장 탱크도 벽체가 갈라져 누수가 발생했고 약액을 주입해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수지 저장 탱크에 균열이 있고 방사능 물질이 누출된다라고 이미 검사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에 지금까지 외부 누출이 없다, 균열이 없다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수원의 말을 완전히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문제는 이 폐수지 저장 탱크의 삼중수소 농도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보다 무려 100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SRT는 차수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금이 같다라고 하면 여긴 100배 더 높은 물이 빠져나갔다고 보는 게 맞죠?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제서야 누수된 곳을 유지 보수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탱크 구조물 벽체 일부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 보수를 수행 중이며 외부 환경으로의 방사선 유두 누출은 없습니다. 현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각 원전에 설치된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은 모두 12개. 전문가들은 이곳을 전면 조사해 오염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서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진 8번 확진자는 지난 11일과 12일 울진을 방문했던 인천시 미추홀구 468번 확진자의 친척으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진구는 8번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을 파악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2차 이전 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원자력과 문화재 연구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로 하고 전략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북 김천과 대구 동구 등 11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 10곳이 조성돼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습니다. 1기 혁신도시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자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120여 개를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와 방패장이 있고 지난해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받아준 보상 차원에서라도 원안이 등은 경주 이전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 기관도 경주에 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결정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추진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결단이 되어서 아마 나중에 발표가 될 텐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아마 적절한 시기에 아마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 전략을 세우기 위한 논리 개발이 급선무입니다. 정부에서 단 사용해결 건식 저장이 최초로 하는 경주에 다른 데는 건식 저장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민들이 위험을 감싸고 경주시는 용역을 통해 유치 희망 4개 기관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발굴 등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경주에는 한수원과 원자력 환경공단 등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이들 공기업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반대 급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발생한 30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조사 결과 현장 감독자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벌어진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엿새 전에도 하역기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포스코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숨진 30대 하청 노동자 김모 씨.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하역기가 작동하면서 설비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속노조는 조사 결과 중량물 취급 하역기에 안전지휘자를 배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하역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에 안전하게 작업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에 안전지휘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금속노조는 김 씨가 숨지기 불과 엿새 전 포스코 원료부두의 하역기 2대가 충돌해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노조는 하역기의 충돌 방지 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도 작업을 지시해 인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며 회사 측에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몇 번이고 포스코 측에도 이제 설비를 정비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때 수리가 안 되고 이게 꺼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노조는 잇따르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노동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진단 그리고 제대로 된 안전방지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채 포스코는 계속 은폐하고 노동부는 이를 계속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 유발되고 있는 것. 노조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고 원인 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의 공개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 면담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포스코와 노동부가 안이한 대책만 반복하는 사이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에만 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주시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북의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건 지난해 첫 발생 이후 이번이 7번째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영주시 장수면의 오리 농장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키우던 종오리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오리 7,000마리에 대한 살처분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입니다. 영주 지역의 모든 가금 농장은 7일간, 반경 10km 이내 농장은 한 달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오리 발생 농장 1km 내에는 가금류 농가가 없고 3km 이내에는 6만 수 규모의 산란기 농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본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히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영주시는 방역대인 반경 10km 안 가금 농장 21곳에 254만여 마리에 대해서도 긴급 예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 천안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AI는 전국 90여 개 가금 농장으로 경북에는 7개 시군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에만 닭과 오리 135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컸던
지난 2016년과 비교해도 4배에 달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28일까지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금농장 전담관 630여 명을 동원해 출입 차량 소독 등 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매일 점검합니다. 특히 3월까지는 철새의 대규모 이동이 이어지고 봄철 영농 활동이 시작돼 농가의 사람과 농기계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전파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우리나라 1호 관광단지인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짚라인이 설치됩니다. 짚라인은 높이 123m, 길이 1.3km로 국내 최장거리 중 하나로 타워에는 엣지워크 체험과 전망대, 카페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공사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3월 22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경주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학생 확진자 224명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간 감염이 59.8%로 가장 많았고 학원 29명, 종교시설 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생 확진자 중에는 초등학생이 42%, 9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덕군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동계 전지훈련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지훈련에는 축구와 야구팀 등 1,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영덕군과 영덕군 축구협회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고 선수단 이용시설을 주민들과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1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체육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겨울 추위가 몸을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 1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추위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또다시 폭설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많게는 2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까지는 바람이 다소 잔잔했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퇴근길 무렵부터 다시 강해지고 있는데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 자체는 맑고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영하 1도 선에 머무르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도 흐리고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절기상 우수인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간 항공기 조종 인력을 양성하는 울진 비행훈련원의 지원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항공전문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울진 비행훈련원 지원자는 125명으로 2019년에 비해 30.2% 줄었고 지난 2017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수요와 조종사 신규 채용이 줄면서 훈련원 지원자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국가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서 경상북도도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2만 명, 그리고 의료인 18,000명,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4,700명으로 3월까지 접종합니다.